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번째 맞는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국토방위에 연념이 없는 우리 육군의 최고위급 장군 한 분을 찾았습니다. 최근 군 리더십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정두근 육군중장이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서를 이렇게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장군님께서 쓰신 책에 그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장군의 꿈,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리더와 팔로워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덕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우리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징기스칸이나 링컨 등의 성공한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덕목이 저는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 도출을 해서 제시를 하고, 또 존중과 배려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 책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군에서 해보니까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것은 비단 군뿐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 등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문화 활동을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저서의 제목이 장군의 꿈, 그리고 그 부제목이 그 상호 존중과 배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책에서는 그 장군의 꿈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국군은 모든 면에서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면은 우리 리더와 팔로들의 의식과 백명의 문화는 어떤 사회의 변화라든가 또는 그 유행적 어떤 그 발전보다는 상당히 그 속도도 높고 뒤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대의 어떤 그 문화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아주 부분적으로 폭력적, 억압적 그런 문화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과 창의,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의식과 문화로 바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장병이 바뀌면은 우리 국민도 바뀔 수 있고 또 군대가 바뀌면은 우리 사회, 국가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 책이 그 이번에 그 장군께서 그 지으신 책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개략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저서가 군 지휘관 리더십을 강조한 이렇게 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현대의 군 지휘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옛날부터 그 유명한兵국가와 그리고 전략가들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은 통상 이제 지식 또는 지혜, 신뢰, 덕, 엄격함, 용기, 비전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휘관 또는 장군이라 하면은 이러한 그 공통된 그 덕목들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가 여기서 뭐 다 중요하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라면은 저는 덕과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의 근본은 팔로워들이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조직 목표 달성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군대나 사회 어떤 조직이든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장군님께서 그 지으신 이 저서를 보면은 그 방금 하신 말씀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그 장군님의 그 40년 군 생활이 이렇게 고스란히 녹여놓은 뭐 이런 지침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군의 그 최고위급 장군으로서 엄청 바쁘실 텐데 어떤 그런 와중에서도 이게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어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뭐 자료를 정리한 건 아닙니다. 제가 2003년도 말부터 이제 산량을 하면서 이 존중과 배려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육군 훈련소장 그리고 육군 단장을 하면서 부대마다 이제 할 때에 우리 부대 장병들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책을 만들고 자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배 그 간부들한테 이제 지휘 참고용으로 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작성한 초안을 이제 주변의 지인들하고 또 후배들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내용이 참 괜찮은데 논문보다는 일반 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제가 또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이 존중과 배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을 시키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학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호 존중과 그 배려의 문화 그리고 그 인격 존중이나 이런 단어들이 군에서는 조금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그 이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에서 이 같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이렇게 발간하신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반대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하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산장님 참 의도는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반응도 보였고 또 주변에 있는 간부들과 일부 지휘관들은 그 참 정두훈 장군이 군대를 망치려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사회 일각의 보수층에서는 정 장군이 인기에 또는 시류에 영합해서 쇼한다 하는 그런 아주 오해를 받아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해보니까 우려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없고 정말 우리 병사들이 변하고 또 부대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 상급부대 지휘관들을 설득해가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존중과 배려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뭐 우려나 또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감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것은 저는 이제 책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기강을 스스로 확립을 시키고 또 스스로 어떤 그 주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저는 군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문화운동이고 의식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확산되고 정착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군님 계급이 그 중장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3스타까지 이렇게 오르시기까지 그 다양한 이 군 경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 장군님의 경력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972년 12월 22일입니다. 날짜 지금 어제인데 어제부로 저는 이제 임관한 지 만 37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한 2주 후면은 이제 그 40년째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위관장교, 영관장소 지나면서 그 1996년도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11사단에서 연대장을 하면서 그 작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작전에 참가했고 그 작전 중에 공비 2명을 사살하고 우리 또 아까운 그 병사 1명이 전사하는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으로 진급된 후에는 육군 그 모교인 삼산학교 가서 상도대장을 하고 또 육군본부에서 참모보직을 한 후에 32사단장을 했습니다. 그 2년 하고 나서 우리 신병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육군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장 1년 하다가 예, 거기서 진급이 돼가지고 육군 단장을 나갔다가 여기에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일반 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군에서 이게 40년 가까이 외길을 걸어오신 데는 뭐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이 꿈이 군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졌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군인을 길을 택하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군이 왠지 좋았습니다. 좋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저 어떤 기질을 보시고 느껴졌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님들께서도 권장을 하시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야 너는 군인이 맞겠다는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저도 또 그런 데 이제 뭐 평상시에 갖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군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잘못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주 그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가지고 현재 군은 뭐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은 그 변화가 있지 않느냐, 또 그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거의 군과 현재의 군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불과 한 몇 년 전보다도 저희 군대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놀랄 정도로 매년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특히 이제 뭐 의식주 문제라든가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생활 그 수준 면에서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또 기타 그 의식 면에서도 우리 병사들이 과거보다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병사들이 약 한 7, 80%가 대학을 다니다 온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부상아이든 간부들이든 다 대학 과정을 다 거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병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라든가 어떤 이런 의식 문제는 세계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는 참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외에도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참 많은 그런 그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좀 우리 그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는 변했지만은 간부들의 어떤 그 뭐 숙소라든가 또 일부 이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뭐 발전돼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직 좀 열악한 환경에서 뭐 근무를 하는 장병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국가 예산도 좀 많이 투자해 가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40년 동안 군대에서 이렇게 외길을 걷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군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연대장 당시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에 이제 작전에 나가서 부하가 희생되기도 했고 공비도 사살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참 뭐 아픈 추억이면서도 또 두 번 다시 있어는 안 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훈련 소장을 하면서는 육군 훈련소에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문화 운동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켰고 특히 우리 그 훈련병들의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그 화장실 비대도 설치했고 또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도 보내드렸고 문자 메시지요.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그 편지가 오면은 병사들한테 훈련병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어떤 제도도 그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32, 4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병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참 그 부하들부터도 좀 의문을 가지고 반대를 했고 주변에서 더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은 실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우리 부하들이 공감하고 주변에서도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병영에 분명히 뿌리를 낼 수 있고 이 문화는 곧 우리 밖의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그 큰 경험이고 또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 그 저출산이 그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또 이렇게 군대 가는 인구가 줄고 또 군 복무 기간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 국군의 전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국군의 경쟁력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년 6개월 복무는 너무 짧은 근무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또 활용도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양성 과정에서 어떤 그런 소요도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복무 어떤 기간을 단축을 하되 적정 수준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병사들을 포함해서 부사관 장교할 것 없이 지적 수준이나 또는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참 저는 자신 있게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고 또 지금 현재 유행적 전력들도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강군 또 우리 강한 전사 분명히 저는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군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이 군 생활 동안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포부가 계시면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병영 문화를 존중과 배려의 병영 문화를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인격이 변하고 부대가 정말 화합 단결된 강한 군대로 그렇게 성장하는데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은 특히 문화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력이 정말 존중하고 배려는 의식이 내면화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도 장군의 꿈,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부제로 제가 선진국가로 가는 정신운동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책 속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 존중과 배려가 이게 혼자 꾸미는 망상으로 끝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같이 꾸어주시면은 분명히 현실로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즉 혼자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믿어도 될 만큼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고 또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군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보다 지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터에서 장군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에서도 지휘관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한 정체성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지휘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두근 중장이 갖고 있는 장군의 꿈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 노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부터 노조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활동 중인 13개 위원회 가운데 9개를 줄여 4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위원회와 산업안전위원회, 노사협력위원회, 편집위원회 등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14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 위원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수련회비 등을 노조로부터 받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또 올해 예산을 23억 3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26억 4천만 원에 비해 11.7% 3억 1천만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 지난 11월에는 12개였던 집행부 부서를 7개 실로 줄여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바꾸어 운영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 같은 조직 및 예산 축소는 본격적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앞서 노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또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해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과 자판기, 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노조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다음 행보에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